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지능소프트웨어연구실 소속 정지수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Interpretable Multi-Dataset Evaluation for Named Entity Recognition입니다. 먼저 기존 NER 평가 방식 같은 경우에는 Precision, Recall, F1 스코어 등 데이터셋 하나에 대해서 하나의 점수로 평가가 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단점은 모델에 미치는 데이터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특히 길이, 엔티티의 밀집도 등 데이터의 속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메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애트리뷰트를 기반해서 데이터를 특정 버켓으로 쪼개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애트리뷰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길이나 엔티티의 밀집도 같은 성능이 상관될 수 있는 엔티티의 속성을 특징 짓는 값을 속성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는 평가 방식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존 방식 그대로를 하는 홀리스틱, 모델별로 각 속성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모델 와이즈, 그리고 속성에 따른 기준으로 데이터셋을 쪼개어 측정하는 버켓 와이즈, 그리고 모든 모델에 대해서 어, 다양한 모델의 결과를 모두 통틀어서 속성별로만 결과를 분석하는 애트리뷰트 와이즈, 이렇게 4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가 방법을 위해서 총 3가지의 기준을 충족시키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부분적으로라도 오토매틱 할 것,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비교가 가능한 방법일 것, 그리고 장점과 강점이 잘 세밀하게 정밀하게 분석될 것, 이렇게 3가지를 기준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트리뷰트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첫 번째 로컬 어트리뷰트는 그냥 숫자로서 제시될 수 있는 그런 속성이고, 어그리게이트 애트리뷰트는 전체 데이터셋에서의 비율을 나타내는 어트리뷰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로컬 어트리뷰트 같은 경우에는 엔티티의 길이, 문장의 길이, out of vocation의 비율, 엔티티의 개수 이렇게 있고, 어그리게이트 애트리뷰트의 경우 토큰의 라벨 일관성과 빈도수, 엔티티의 라벨 일관성과 빈도수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어그리게이트 애트리뷰트의 경우 한 단계 더 거쳐서 계산을 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요. 전체에서의 토큰의 개수에 대해서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토큰이나 스팬의 개수를 측정하는 비율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가 여기 있는데요. Life in New York is fun이라는 어떤 한 문장에서 뉴욕이라는 엔티티가 로케이션의 라벨을 가지고 있을 때 라벨 컨시스턴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로케이션의 개수에 대해서 뉴욕이라는 단어가 로케이션의 경우에 비율을 측정해서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도 비슷한 방식으로 측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인 버켓팅입니다. 버켓팅은 테스트셋에 대해서 엔티티의 집합을 분할해서 이것에 대해서 성능을 세분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애트리뷰트에 따라서 버켓을 나누는데요. 총 4개의 버켓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델 성능은 마이크로 평균 F1 점수로 측정이 되는데요. 다양한 카테고리별 데이터 성능 상관관계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능 상관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피어슨 상관관계로 모형 성능과
그리고 속성값 사이의 상관관계를 추론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저자들은 F1 점수와 속성값 사이의 직접적인 선형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점수의 순위와 속성값의 순위 사이의 상관관계를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스피어만의 순위 상관관계와 표준 편차를 사용을 하는데요. 피어슨과 스피어만은 각각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피어슨과 스피어만 둘 다 -1에서 1 사이의 하나의 수로 매핑된다는 특징이 있지만 피어슨 같은 경우 두 변수의 직접적인 선형 상관관계를 측정하고, 그리고 스피어만의 경우 두 변수의 순위 사이의 통계적 의존성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스피어만이 피어슨 상관관계에 비해 이상치에 덜 민감하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스피어만 코릴레이션의 경우 1일 때 피어슨도 거의 0.88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스피어만은 이상치에 덜 민감하게 0.84의 높은 수치를 보이는 반면 피어스는 이런 이상치에 조금 더 민감하게 0.67로 무난한 정도의 코릴레이션이 있다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작위로 뿌려져 있는 경우 스피어과 피어스는 모두 0.3 정도의 낮은 상관관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의 경우 총 3개의 코NLL, Wnot, 그리고 온투노트 이렇게 3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고, 모델은 캐릭터와 서브워드 엔코더, 엘모, 플레어, 버트, 그리고 여기다가 에디셔널 임베딩으로 글로브를 추가하거나 빼서 조합하고, 또 여기서 센텐스 레벨 인코더로 LSTM과 CNN, 디코더로 MLP, CRF 이렇게 4가지 파트에 대해서 서로를 조합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코릴레이션의 경우 스피어만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사용을 했고, 하이 코릴레이션은 팩터에 대해서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결과 분석입니다. 분석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4가지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기존 방식인 홀리스틱, 서로 다른 모델에 대해서 각 속성의 영향력을 보는 모델 와이즈, 그리고 모든 시스템을 통틀어서 속성의 영향력만 평가하는 어트리뷰트 와이즈, 그리고 제약 조건을 충족하는 버켓을 쪼개어서 이들에 대해서 어떤 성능이 가장 좋은지를 평가하는 버켓 와이즈, 이렇게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홀리스틱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모델 와이즈부터 총 3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델 와이즈의 경우 스피어만 코릴레이션을 사용을 해서 F1 스코어와 애트리뷰트 간의 코릴레이션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2가지의 관찰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초록색으로 마킹된 부분들이 근거가 되어서 볼 수 있는 캐릭터 언웨어 모델이 조금 더 라벨 컨시스턴시에 민감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핑크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근거로 제시된 Observation 2 같은 경우에는 Entity Length가 디코더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인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Attribute Wise 분석입니다. 이 부분은 모델에서는 독립적으로 얼마나 NER이라는 태스크에 대해서 속성이 영향을 끼치냐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2가지의 속성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태스크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독립적인 변수와 태스크 디펜던트 베리어블, 그러니까 태스크의 의존적인 변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독립변수의 경우에는 전체 속성값들에 대해서 특정 엔티티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트리뷰트 점수의 평균을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펜던트 베리어블의 경우에는 특정 모델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서 절대값이 높으면 NER 성능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6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각각의 디펜던트 베리어블과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을 측정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두 가지의 관찰 결과가 나오는데요. 라벨 컨시스턴시와 엔티티 랭스는 NER 퍼포먼스에 조금 더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리퀀시와 센텐스 랭스는 조금 덜 중요한 그런 메저라운 팩터라는 부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버켓와이즈 분석입니다. 버켓을 특정 제약 조건에 따라서 쪼개어 분석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모델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고 못하는지를 평가하는 셀프 다이그노시스, 그리고 두 개의 모델에 대해서 편차를 이용해서 비교하는 진단을 하는 comparative diagnosis,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분석 결과는 attribute level consistency와 entity frequency에 따라서 큰 성능 차이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여기 셀프 다이그노시스로 버트의 LSTM과 MLP를 합친 모델에 대해서 결과를 봤을 때 entity consistency가 작거나 이런 라벨 컨시스턴시가 작거나 하는 경우 큰 편차를 보인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성능의 경우 라벨 컨시스턴시와 엔티티 컨시스턴시가 모두 다 작고, 그리고 엔티티 빈도가 낮은 버켓이 가장 성능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는 두 개의 모델을 비교하는 것인데요. CNN의 글로브 LSTM을 붙인 모델에 CRF와 MLP를 각각 붙였을 때 이들 간의 성능 차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 부분이 M2의 경우가 더 잘 측정한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자는 여기서 이런 평가 방식이 어떻게 성능 향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평가 결과에서 모두 다 일관적으로 레이블 컨시스턴시가 낮은 엔티티를 일관되게 예측하지 못한다라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컨텍스추얼 정보를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는 방식을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유사한 문장을 여러 개를 연결해서 입력해서 훈련할 시 성능이 최대 10%가량 증가한다고 합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적절한 문장을 조합하는 것을 최소 2개에서 최대 10개까지 조합을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성능 변화를, 성능 편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Wnot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오히려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WE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많이 높아지는데 특히 6개의 적절한 문장을 같이 넣었을 때 최대 10%의 성능 향상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